만점자의 눈!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만점자의 눈입니다. 오늘은 개포중학교하고 구룡중학교가 시험을 봤는데 친구들이 이렇게 따끈따끈한 시험지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풀어보면서 같이 한번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리뷰를 찍었더니 그러니까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당일날 바로바로 처리를 해갖고 올려주는 것으로 아이들이 이제 원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또 이렇게 리뷰 영상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리뷰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중 순환소수의 표현이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개념을 묻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되겠죠. 바로 체크하면 되는 거고, 개념 문제들한테서 시간을 벌어서 이렇게 수식 계산하는 문제들한테 시간을 쏟아야 됩니다. 풀이도 같이 올려드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나누어줘서 순환마디를 확인을 해주면 주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기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죠. 자, 3번은 이제 유한소수 조건이랑 그리고 이제 지수법칙을 이제 좀 연관시켜서 만들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10의 거듭제곱 형태로 표현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것도 가볍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는 표를 주셨어요. 이 표를 보면서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의 개수를 묻고 있으니까 분자 분모 조건들을 잘 활용하셔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약분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상황을 좀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5번도 교과 개념 문제입니다. 내용을 알고 있으면은 금방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6번도 교과 개념 문제니까 이것도 자기가 공부한 대로 표현만 가능하다고 한다면 A 값도 구하고 B 값도 구하고 어렵지가 않아요. 금방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7번 문제는 가나 조건을 주었는데 가 조건에 맞게 우리가 이제 분수로 표현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부등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 조건에서는 a분의 9가 순환소수로만 나타낼 수 있다고 했으니까 a 이 분모 위치에 2하고 5만 남도록 조정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에서 이제 범위에 나온 a 값들 중에서도 찌꺼기가 남는 애들, 약분해서 찌꺼기가 남는 애들은 좀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을 구해낼 수 있다. 8번 보겠습니다. 8번은 이제 지수법칙과 관련된 문제인데, 지수를 가지고 덧셈, 뺄셈, 곱셈 이런 거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가장 크게 만들어지는 거는 곱셈일 테니까 1번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9번은 이제 A하고 B 형태로 식을 좀 조작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숫자를 좀 조작을 해줘서 지수법칙을 써갖고 만들어주면 되는 거니까 이것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푸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좋은 건데, 일단 제가 훈련시킬 때는 숫자는 숫자대로, 그리고 문자는 문자대로 따로따로 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1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역계산하면 되겠죠. 결과가 주어져 있으니까 그 결과의 역과정으로 나를 구해내고 가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12번은 복잡한 분수 형태가 주어져 있는데 최소배수 곱해줘갖고 식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되는 거니까 가볍게 풀 수 있습니다. 자, 13번 같은 경우는 식을 좀 정리를 해준 다음에 내림차순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개수들에 대한 정보들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구해낼 수 있습니다. 미지수들을. 그래서 그 A를 구해낸 값을 가지고 1차 항의 개수를 구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것도 그렇게 힘들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식을 정리해달라고 하니까 우리 괄호 안쪽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면 되는 거고, 주의해야 될 거는 괄호 밖에 이 마이너스 부호가 있으니까 이 마이너스 부호는 분배 법칙으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만 조심해주면은 우리 친구들이 잘 풀 수 있었을 거예요. 자, 15번 문제 같은 경우도 좀 빠르게 하고 싶었다면 우리 분배 법칙 잘 활용하셔갖고 공통인 인수가 보이니까 그거 빨리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남은 숫자들을 가지고 좀 정리를 해주게 되면은 초등학교 문제처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16번 문제는 도형을 연관시켰는데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넓이가 주어져 있고 세로가 주어져 있으니까 가로 길이를 구할 수가 있고, 정사각형이니까 바로 이 정사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위아래 주어진 두 도형의 넓이를 더해주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사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겠죠. 자, 17번 문제입니다. 마의 17번. 우리 친구들이 여기서 시간을 오래 끌리거나 아니면은 조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면. 그래서 이거는 이제 A의 한 변이 X고 B의 한 변이 Y니까 그냥 차근차근 시키는 대로 모든 변의 길이들을 나타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관계들이 전부 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읍번이 틀렸다는 거 바로 알 수 있고, 니은번도 관계식을 유도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잘 이제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된다.
디귿 같은 경우도 당연히 둘레의 정의에 따라 가로 길이 직사각형의 가로와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주의를 하고 싶은 거는 이거를 우리 친구들이 문제를 제대로 안 읽어서 정사각형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문제를 풀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해 주면서 풀어주면 되겠다. 경험이 있으면은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자, 17번에서 우리 친구들이 조금 힘이 빠졌으니까 이제 18번부터는 무난한 문제들을 던져주셨습니다. 자, 18번 같은 경우는 이 방정식을 풀어갖고 그냥 이 x값을 대입을 해버리면은 대소관계 따지는 거니까 금방금방 확인이 됩니다. 뭐 제대로 푸셔도 되고. 자, 19번 같은 경우도 부등식의 성질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이건데, 예, 우리 그 덧셈과 뺄셈은 부등호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곱셈 나눗셈 할 때 주의해 주시면서 확인해 보시면은 금방 확인이 될 거고. 자, 20번 같은 경우도 우리 친구들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방정식하고 부등식은 구분하고 살자. 근데 보면은 우리 초과, 미만, 이상, 이하 이런 표현이 있으면 이건 부등식이죠. 근데 딱 5번만 그게 아니에요. 이건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좀 눈치 있는 친구들은 이 뒤에 있는 문구만 보더라도 바로바로 판단이 됐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21번입니다. 당연히 1차 부등식은 수직선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음 부등식 풀어서 수직선으로 표현해달라는 거니까 이것도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금방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22번 보겠습니다. 끝이 다가오네요. 자, 22번은 이 부등식을 방정식으로 풀어주면 x값이 나오는데 이것도 이게 5개밖에 안 되니까 때려 넣어서 금방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18번 풀 때처럼 그냥 때려 넣으면 금방 나오긴 하는데 뭐 제대로 풀 수 있으면 더 좋겠죠. 확인 꼭 해주시고. 자, 23번 보겠습니다. 뭐 그림도 들어가고 글자도 길어갖고 우리 친구들이 좀 힘들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케이스만 잘 나눠갖고 주어진 조건에 따라 생각을 해주게 되면은 무난하게 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의 24번입니다. 24번을 풀기 위해서는 도표를 그려가면서 이런 이해력과 추론력 문제들에 대한 충분한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뭐 저희 학원에서는 거의 한 30회 가까이 풀면서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많이 연습을 시켰기 때문에 무난하게 맞췄을 거라 생각이 들지만 또 틀린 애들은 틀리니까 같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푸는지.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심한 문제들을 많이 풀리면서 연습을 했던 거고, 거리, 속도 문제, 농도 문제, 뭐 돈 문제, 도형 문제 이런 다양한 부등식과 관련된 활용 문제들을 연습을 해 가면서 충분히 풀이 연습을 해놨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늘 강조하는 거, 문제 상황이 이해가 잘 안 되고 추론하기 힘들면은 도형과 표를 그려가면서 문제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표를 그려가면서 문제에 맞게 이제 해석을 잘 하나 보면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연습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서답형 문제인데 점수가 굉장히 높은 거에 비해서는 무난하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풀이 과정도 간단하고 수직선 이용을 해갖고 그림까지 그려서 확인해주면은 더 확실하게 점수를 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구룡중학교에서 출제했던 모든 문항들을 살펴봤는데 역시 시험 범위가 시험 범위인 만큼 계산 문제들이 참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2학년 거 이제 준비하는 친구들은 계산력은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부등식 문제를 풀 때, 활용 문제들 특히 풀 때 도형에 대한 것들, 그리고 거리 속도에 대한 것들, 그리고 돈 문제,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기타 등등 그런 활용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히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제발 좀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눈으로 풀지 않았으면 좋겠다. 손으로 그림 그려가면서 일일이 카운팅 해가면서 이렇게 도표 그려가면서 문제를 푸는 훈련들을 꾸준하게 해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룡중학교 리뷰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점자의 눈!